어두운 밤 번화가 골목에 빛을 쏟아내는 작은 노래방이 있습니다. 별빛 노래방이라고 쓰인 형광색 간판이 깜빡이는 모습이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 보이네요. 안에서는 중년의 남자가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죠. 노래방 주인 김영철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채업자가 돈을 받으러 오는 날이죠. 아이고, 이번 달도 어렵겠는데. 김영철의 입에서 나온 한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노래방 입구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가 두 명의 부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그 남자, 곽태식은 주인을 향해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옵니다. 영철아, 반갑다. 오늘은 준비했지? 김영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입니다. 태식 형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번 달은 정말 장사가 안 됐습니다. 곽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가 김영철을 꿰뚫어 봅니다. 4개월이나 밀렸어. 내가 자선사업가로 보여? 오늘 다 갚아. 김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네요. 형님,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확실히. 곽태식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산대를 세게 내리쳤고 그 소리에 노래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됐어. 내가 못 갚으면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겠네. 곽태식은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합니다. 가서 각 방 손님들 돈 좀 털어봐. 오늘 영업은 우리가 할 거야. 김영철이 공포에 질려 말합니다. 형님, 그건 안 됩니다. 손님들한테 그러시면 가게가 망합니다. 곽태식은 비웃으며 김영철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가 갚을 돈이 없으면 내 가게에서 내가 직접 받아야지.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해 있으니 협조적일 거야. 2명의 부하들이 복도를 따라 각 방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이 1번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놀라 쳐다보고 있네요. 다른 한 명은 2번 방을 확인합니다. 회사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다 말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오늘 운 좋은 날이군. 곽태식이 중얼거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사람들이 많아. 일단 가서 4번 방부터 확인해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 노래방의 복도 끝에 있는 4번 방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우렁찬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에서는 아직 밖의 상황을 모른 채 6명의 중년 남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번 방 안에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힘찬 군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조명이 빨강, 파랑으로 번갈아가며 깜빡이는 가운데 6명의 중년 남성들이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죠. 그들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음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해병은 죽어서 말한다. 모두가 소주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치는 구호는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바로 해병대 전우회였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65살의 박상철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특수수색대 출신인 그는 전우들 사이에서 상철 대장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자네들 오랜만에 모이니 어떤가? 박상철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요즘 젊은 녀석들은 군대도 안 가려고 난리던데 우리 시절엔 상상도 못했지. 42살의 최영호는 소맥을 한 잔 들이키고는 입술을 닦습니다. 유격교관 출신인 그는 전우들 중 가장 젊지만 몸에서 풍기는 위압감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대장님, 그럼요. 요즘 애들은 고생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처럼 진흙 속에서 기어다니며 훈련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야, 영호야. 너무 그러지 마라. 시대가 달라졌잖아. 50대 중반의 김준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는 통신병 출신으로 지금은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도 우리 해병대 정신만큼은 영원히 간직해야지.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년 남성들처럼 보였지만 사실 각자 특수수색대, 유격교관, 통신병 등 전문적인 군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50세의 이동우는 폭발물 처리반 출신으로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58살의 정민수는 해병대 의무병 출신으로 지금은 한의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3살의 강우진은 해병대 수색대 출신으로 지금은 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번엔 누가 노래 부를 차례인가? 이동훈이 리모컨을 들어올리며 묻습니다. 정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곡 하지. 우리 시절 부대에서 자주 불렀던 거. 정민수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해병대 군가를 선택합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다른 5명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들의 목소리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힘찼고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 깃든 듯 했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가죽 재킷을 입은 곽태식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노랫소리에 화가 난 듯했죠. 야,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 곽태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내 가게야. 조용히 좀 해. 노래하던 6명의 전우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노래를 멈추고 문 쪽을 바라봅니다. 박상철이 안경을 고쳤으며 곽태식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습니다. 젊은이, 여기는 당신 가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상철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시게. 곽태식은 이 말에 더욱 화가 난 듯 방 안으로 성큼 들어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부하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늙은이들 놀이터냐? 돈 내고 노는 거면 조용히 해야지. 갑작스러운 방문자의 무례한 태도에 전우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그러나 해병대 출신인 이들은 평정심을 유지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곽태식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 방은 좀 괜찮네요. 곽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지갑들이 꽤 두꺼워 보입니다. 이 말에 김준호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그는 천천히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최영호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최영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곽태식은 비웃음을 지으며 최영호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는 내 손바닥 아니라고. 강우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키는 180cm로 꽤 큰 편이었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에 곽태식의 얼굴이 붉게 변합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한 듯 주먹을 움켜쥐며 박상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봐, 늙은이.
너네 두목이 너인 것 같은데 부하들 좀 단속해. 안 그러면. 박상철은 차분하게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전우들은 이것이 위험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소. 말 조심하고 나가시오. 곽태식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갑자기 박상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렌즈에 금이 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6명의 전우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참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대장님 안경이 깨졌네요. 이동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네 지금 우리 선임을 밀었나? 곽태식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 밀었다. 어쩔 건데? 이 말이 방 안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뜨립니다. 최영호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곽태식의 팔을 낚아챘고 순식간에 그의 팔이 등 뒤로 꺾였습니다. 곽태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뭐 하는 거야? 곽태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최영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곽태식의 부하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병대 전우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강우진을 향해 돌진했지만 강우진은 미끄러지듯 옆으로 피하며 상대의 팔을 잡아 유도 기술로 벽에 처박았습니다. 두 번째 부하는 김준호에게 달려들었지만 김준호는 재빠르게 상대의 목덜미를 잡고 제압했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해병대 전우들에게 완전히 제압된 곽태식과 그의 부하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곽태식은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죠. 최영호는 여전히 곽태식의 팔을 꺾은 채로 그를 바닥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곽태식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야, 이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곽태식이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최영호가 그의 팔을 더 세게 꺾자 비명과 함께 말을 멈췄습니다. 박상철은 정민수가 건네준 안경을 살펴보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곽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위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곽태식 앞에 멈춰서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젊은이, 자네는 오늘 큰 실수를 했네. 박상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중년 남성들이 아니야. 우리는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라네. 곽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병대라고요? 이동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그렇다. 특수수색대, 유격교관, 폭발물 처리반.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해병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우다. 방 안에 갇힌 곽태식의 부하들도 이제는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한 명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김준호에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곽태식은 더 이상 허세를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려달라는 표정으로 박상철을 올려다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강우진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쉽게 풀어줄 것 같아? 내가 노래방 주인에게 행한 짓을 우리가 다 들었다. 곽태식의 눈이 커집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들켰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노래방 주인 김영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놀란 눈으로 전우들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상철이 미소를 지으며 김영철을 바라봅니다. 괜찮습니다. 이자들이 주인장을 괴롭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김영철은 곽태식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갚지 못하자 오늘 와서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려고 했어요. 최영호가 곽태식의 팔을 더 세게 꺾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평범한 시민을 괴롭히는 게 취미냐? 아파요. 제발. 곽태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상철이 손을 들어 최영호에게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됐네, 영호. 이제 그만하지. 최영호는 마지못해 곽태식의 팔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곽태식이 일어나려 하자 강우진이 그의 어깨를 눌러 다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강우진의 눈빛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 말에 곽태식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경찰은 곧 정가자가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김영철도 불안한 표정으로 전우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곽태식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박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 이 젊은이들에게 작은 교훈을 주는 게 좋겠군. 그의 말에 5명의 전우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곽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박상철의 말에 전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참교육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김영철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지 못해 불안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어깨가 축 처진 상태였죠. 먼저 주인장. 박상철이 김영철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자들이 얼마나 빚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김영철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요. 원금은 2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 곽태식이 반발하려 했지만 강우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박상철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그 명함에는 박상철 마이너스 태양 보안 시스템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장, 이것은 내 명함이네.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찾아오시게.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리다. 김영철은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박상철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영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말게. 우리 해병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네. 이자들이 불법적인 고리대금을 강요했다면 그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문제지. 이 말을 들은 곽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폭력배가 아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채업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일반 시민이 아닌
훈련받은 해병대 전우회였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요. 최영호가 말하며 곽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호랑이처럼 민첩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 너희 같은 사채업자들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알아? 곽태식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영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곽태식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여러 장의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강탈한 돈이냐? 최영호가 물었습니다. 곽태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김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혼탁해지는군요. 그때 갑자기 세 번째 부하가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고함을 지르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보스, 내가 구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손을 주머니에 넣기도 전에 이동훈이 재빠르게 뒤에 있던 휴지통을 집어 던졌습니다. 휴지통은 정확히 그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정민수가 빠르게 다가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우리한테 무기를 꺼내려 했나 보군. 정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의무병 출신답게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는 부하의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이런 걸 들고 다니다니 정말 위험한 친구들이군.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곽태식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완전히 제압된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뭐야? 경찰이냐? 곽태식이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6명의 전우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박상철이 앞으로 나서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아니다. 우리는 해병이다. 이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곽태식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에는 이제 완전한 패배의 색채가 드리워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곽태식과 부하들이 해병대 전우들에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갑자기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복도를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전우들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문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방 안의 상황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박경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순경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혼란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곽태식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6명의 중년 남성들이 마치 동상처럼 움직임을 멈추고 경찰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해결된 상황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박경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이 건물에서 소란이 있다고요. 이때 최영호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해병대 전우의 배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젊은 순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순경은 자세를 바로잡으며 선배들을 향해 존경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경사님, 저 배지는 해병대 전우의 배지입니다.
순경이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군 생활을 했기에 해병대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겠습니다. 김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방 주인에게 불법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고 도움을 주려 했을 뿐입니다. 곽태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저희를 폭행했어요. 그러나 강우진이 곽태식의 주머니에서 나온 차용증과 현금 다발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박경사는 차용증을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터무니없는 이자율이 적혀 있었고 불법적인 대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법이군요. 박경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곽태식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들 사채업자입니까? 곽태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체념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경사는 젊은 순경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고 순경은 재빠르게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현장입니다. 불법 사채업자 체포를 위한 지원 요청합니다. 위치는 박상철은 경찰관들이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 노래방 주인 김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박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동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 후 추가 경찰들이 도착했고 곽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이 지역 내 여러 영세 상인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협박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체포는 지역사회에 큰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떠나기 전 박경사는 6명의 전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채업자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젊은 순경은 존경의 눈빛으로 전우들을 바라보며 경례를 했습니다. 해병대 선배님들 정말 멋있으십니다. 전우들은 미소를 지으며 순경의 경례에 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정의를 실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떠난 후 4번 방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해병대 전우들은 테이블 주위에 다시 둘러앉아 있었고 김영철도 그들의 초대로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긴장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소주병은 반쯤 비어 있었고 안주는 거의 다 먹힌 상태였습니다. 정말 오늘 큰일 하셨습니다. 김영철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정의로운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병대는 항상 정의를 위해 싸우지요. 최영호는 김영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주인장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그 사채업자들의 협박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일 사무실 방문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강우진이 명함을 하나 더 꺼내 김영철에게 건넸습니다. 그 명함에는 강우진 마이너스 태평양 경비보안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불법 사채업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김준호도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자계산기로 정확히 분석해 드릴게요. 제 가게가 전자제품 관련 상점이라서요. 정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제 한의원으로 오세요. 특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우는 잔에 소주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저녁 후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주인장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김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앞으로 좋은 노래방 주인으로서 영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전우회가 가끔 오면 특별 할인도 해주시고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을 완전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김영철도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앞으로 전우님들은 이 노래방의 귀빈입니다. 언제든 오시면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최영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방값은? 오늘은 당연히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김영철이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술도 더 가져올게요. 그리고 안주도. 김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자 해병대 전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연히 만난 곽태식 일당을 제압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노래방 주인이었지만 그의 삶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의미 있었어. 이동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병대 시절처럼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의를 위해 싸운 것 같군. 그래, 우리의 훈련과 경험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정민수가 동의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 김준호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호를 외치자. 해병은 죽어서 말한다. 6명의 전우들이 모두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해병은 죽어서 말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은 노래방 방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아마도 복도 끝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호 소리는 주변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별빛 노래방의 4번 방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전우들과 김영철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지난 몇 개월간 곽태식에게 시달렸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전우들은 각자의 군 시절 추억을 공유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돼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김영철이 조금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곽태식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접근해서
도움을 준다고 했거든요. 박상철이 깊이 공감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합법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이런 사채업자들의 말에 넘어가기 쉽지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우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영철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든든한 해병대 전우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오자 박상철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군요. 다들 내일 일이 있을 테니까요. 전우들은 아쉬운 듯 했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영철도 함께 일어나 그들을 배웅하려 했습니다. 전우들은 각자의 옷과 소지품을 챙기며 방을 정리했습니다. 주인장님, 내일 제 사무실로 오는 것 잊지 마세요. 박상철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뵙겠습니다. 김영철은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최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니요. 그냥 동네 어르신 도와드린 겁니다. 우리 해병대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는 법이니까요. 6명의 전우들과 김영철은 함께 노래방 출구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번화가는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이 노래방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활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다음 달 전후의 모임은 여기서 하는 게 어떨까? 이동훈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단골 노래방이 생겼으니까. 모두가 동의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철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한참을 웃고 난 후 전우들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기 위해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다시 만나세. 박상철이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전우들은 삼삼오오 흩어지기 시작했고 김영철은 노래방 입구에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던 6명의 해병대 전우들은 자연스럽게 군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깨는 당당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한 일은 작은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늦은 밤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전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뒤로 별빛 노래방의 간판이 반짝이며 밤하늘의 별들과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빛이 앞으로 이 노래방에 더 많은 그리고 더 밝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 4번 방에서 일어난 해병대 전우회의 참교육 사건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약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작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